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11화 폭로 여주와 재벌 3세 약혼식은 결국 깨졌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6시였고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도윤은 잠에서 깼으며 천장을 봤다.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오늘이 약혼식 날이었으며 몇 시간 뒤면 수백 명의 하객 앞에 서야 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고 창가로 갔으며 커튼을 여었다.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으며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을 켰으며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고 여전히 강그룹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강도윤 약혼식, 한서진, 폭로, 산업재해, 은폐라는 단어들이 나열됐으며 댓글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언론이 난리였다.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고 거울 앞에 섰으며 자신의 얼굴을 봤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으며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도윤은 면도를 시작했고 면도기가 턱을 스쳤으며 하얀 거품이 씻겨 내려갔다. 물로 얼굴을 씻었고 수건으로 닦았으며 다시 거울을 봤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으며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턱시도가 걸려 있었고 어제 호텔에서 준비해준 거였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나비 넥타이, 커프스 단추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도윤은 턱시도를 꺼냈고 침대에 누웠으며 한참을 바라봤다. 이걸 입고 약혼식장에 서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모든 게 꿈 같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으며 유정민이 들어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으며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다. 메이크업이 완벽했고 립스틱이 선명했으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아, 정민이 불렀고 준비 다 됐어라고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으며 턱시도를 봤다. 정민이 다가왔고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긴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고 격려했으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위로했다. 도윤은 정민을 받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으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한 미소 뒤에 계산된 감정만 있었고 사랑은 없었다. 정민이 물었고 어제 기자회견 생각하고 있냐고 말했다. 한서진 얘기냐고 덧붙였으며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창밖을 봤으며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정민은 한숨을 쉬었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약혼식이 엉망이 됐다고 불평했다. 언론이 날리고 하객들도 수군거릴 거라고 걱정했으며 이미지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투덜댔다. 도윤이 돌아섰고
정민을 봤으며 이미지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우리 약혼이 정말 사랑 때문이냐고 따졌고 아니면 그냥 사업상 결합이냐고 되물었다. 정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고 웃음을 지었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으며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거짓말 같았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옷을 입기 시작했다. 정민은 잠시 지켜보다가 나갔고 문이 닫혔으며 도윤은 혼자 남았다. 셔츠를 입었고 나비 넥타이를 냈으며 턱시도 재킷을 걸쳤다. 거울을 받고 완벽한 신랑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죽어 있었으며 눈에 생기가 없었다. 그러고 오피스텔에서 한서진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가 오늘 한남동 호텔에서 강그룹 3세 강도윤의 약혼식이 열린다고 보도했으며 재벌가 최대 행사라고 소개했다. 화면에 호텔 외관이 나왔고 꽃장식이 화려했으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서진은 리모컨을 움켜쥐었고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방송국이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껐고 소파에 기대 앉았으며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으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도윤이 약혼한다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냥 증거를 제공한 사람일 뿐인데 자꾸 떠올랐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연단에 올라 증언했던 모습이 생각났고 미안하다고 입모양으로 말했던 장면이 기억났으며 귀 속에서 우산을 씌워줬던 순간이 떠올랐다. 휴대폰이 울렸고 확인했으며 김정훈 변호사였다. 전화를 받았고 김정훈이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소송준비건으로 상의할 게 있다고 설명했으며 처지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 한남동 호텔이 나왔고 하객들이 도착하고 있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진은 화면을 응시했고 도윤의 얼굴을 찾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서 강명호가 서 있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이 굳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옆에 섰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하객 명단을 점검했다. 강명호는 시계를 봤고 오전 10시였으며 약혼식은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1시간 남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이제 도윤만 나오면 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유정민이 나왔으며 강명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정민이 불렀고 도윤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했다. 긴장하는 것 같고 말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으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강명호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직접 가보겠다고 말했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정민이 따라왔고 함께 올라갔으며 스위트룸 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었고 도윤의 방 앞에 섰으며 강명호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고 다시 두드렸으며 도윤아 나다 하고 불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도윤이 나타났으며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완벽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불안해 보였다. 강명호는 아들을 받고 괜찮냐고 물었으며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고 강명호가 방으로 들어갔으며 정민은 밖에서 기다렸다. 문이 닫혔고 둘만 남았으며 강명호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도윤은 앉았고 강명호는 맞은편에 앉았으며 한참 침묵이 흘렀다. 강명호가 입을 열었고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으며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하객들도 많다고 상기시켰으며 그룹의 이미지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받고 이미지가 중요하냐고 물었으며 진실은 안 중요하냐고 따졌다. 30년 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되물었고 아버지는 왜 사과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지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내 약혼식이라고 상기시켰고 과거는 잊으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웃었고 쓴웃음이었으며 과거를 잊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어제 한서진의 기자회견을 받고 증언을 들었으며 어머니가 3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걸 알았다. 그 고통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외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강명호는 일어섰고 도윤의 멱살을 잡았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냐고 따졌고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냐고 고함쳤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고 일어섰으며 가족이 뭐냐고 되물었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이 가족이냐고 따졌고 죄 위에 세운 누가 가족이냐고 소리쳤다. 강명호는 뺨을 때렸고 찰싹 소리가 울렸으며 도윤의 얼굴이 돌아갔다. 입술이 터졌고 피가 났으며 도윤은 손등으로 닦았다. 강명호가 숨을 몰아쉬었고 손이 떨렸으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시계를 봤고 10시 40분이었으며 20분 뒤면 약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강명호가 말했고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내려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을 열고 나갔고 정민이 복도에 서 있었으며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도윤은 혼자 남았고 거울을 봤으며 땀이 붉게 부어올랐다. 입술에 피를 닦았고 손수건으로 눌렀으며 피가 멈췄다. 휴대폰을 꺼냈고 갤러리를 열었으며 어제 기자회견 영상을 찾았다. 한서진이 연단에 서서 증언하는 장면이었고 재생 버튼을 눌렀으며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30년 전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내 어머니는 울었습니다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도윤은 영상을 멈췄고 서진의 얼굴을 확대했으며 한참 들여다봤다. 창백한 얼굴이었고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웠으며 진심이 느껴졌다. 가슴이 뛰었고 숨이 막혔으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사랑인지 동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였고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였다.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론에서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300명이 나눴다. 재벌가, 인사들과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였으며 모두 성장을 입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꽃장식이 화려했고 조명이 밝았으며 현수막에 강도윤, 유정민, 약혼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고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로비에서
강명호가 서 있었고 시계를 봤으며 11시였다. 도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됐으며 초조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장이 도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강명호는 직접 올라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하객들 앞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정민에게 눈빛을 보냈다. 정민이 이해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으며 스위트룸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뛰어갔고 도윤의 방 문을 두드렸으며 도윤아 하고 불렀다. 대답이 없었고 문고리를 돌렸으며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고 방이 비어 있었으며 도윤이 없었다. 침대 위에 휴대폰이 누워 있었고 확인했으며 전원이 꺼져 있었다. 정민은 당황했고 어디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랜드 볼룸으로 돌아갔고 강명호에게 다가갔으며 도윤이 방에 없다고 보고했다. 강명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어디 갔냐고 물었으며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에게 수송냈으며 호텔 곳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도윤은 어디에도 없었고 사라졌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왜 시작 안 하냐고 물었으며 신랑이 어디 갔냐고 의아해했다. 사회자가 당황했고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강명호가 무대로 올라갔고 마이크를 잡았으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신랑이 곧 도착할 거라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하객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강도윤은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왔고 선글라스를 썼으며 모자를 눌렀었다. 주차장으로 갔고 자신의 차를 찾았으며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았고 심호흡을 했으며 결심이 섰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고 약혼식을 박차고 나왔으며 아버지를 배신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차를 출발시켰고 호텔을 벗어났으며 한남대로를 달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를 켰으며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고 싶었고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다. 한강다리를 건넜고 강북으로 향했으며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그러고 오피스텔에서 한서진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속보가 떴다. 강도윤 약혼식 무산, 신랑 불참이라는 제목이었으며 기사를 읽었다. 오늘 11시에 예정됐던 약혼식이 신랑 강도윤의 불참으로 취소됐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하객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도윤이 약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됐으며 괜찮은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으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창밖을 봤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서울이 젖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고 소파에 앉았으며 뉴스를 계속 확인했다.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혼란이 계속됐고 하객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가 강명호를 향했으며 질문이 쏟아졌다. 신랑은 어디 갔냐? 약혼식 취소 이유가 뭐냐?
어제 폭로 사건과 관련 있냐는 내용이었다. 강명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빠져나갔으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유정민은 무대 위에 혼자 서 있었고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다. 웃음을 잃지 않았고 미소를 유지했으며 카메라, 플래시를 맞았다. 완벽한 신부 모습이었지만 신랑이 없었고 약혼식은 무산됐으며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는 당당했으며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 기자가 다가왔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으며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정민은 미소 지었고 괜찮다고 대답했으며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도윤 씨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예의 바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주먹이 떨렸으며 분노를 참고 있었다. 강도윤은 경기도 어느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밖으로 나왔으며 뒤를 맞았다. 턱시도가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렀으며 신발이 진흙에 빠졌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들렸으며 번개가 쳤다. 휴대폰을 꺼냈고 전원을 켰으며 부재 중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다. 아버지, 정민, 비서실장 모두 도윤을 찾고 있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으며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고 집도 없었으며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자유로웠고 숨통이 트였으며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을 잃었지만 인간을 얻었고 가족을 버렸지만 양심을 지켰으며 제국을 떠났지만 진실을 선택했다. 도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으며 웃음이 나왔다. 해방된 기분이었고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으며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됐고 서울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으며 뉴스는 강도윤 약혼식 무산 소식으로 가득했다.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고 도윤이 양심을 선택한 거라고 평가했으며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약혼녀를 버린 페류나라고 욕했으며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고 오피스텔에서 한서진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봤으며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도윤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고 괜찮은지 걱정됐으며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정에 가야 했으며 강명호와 맞서야 했다. 밤이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들이 비에 번졌으며 한강이 어둠 속에 흘렀다. 강도윤은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었고 턱시도가 흠뻑 젖었으며 떨고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으며 내일을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진짜 삶을 살아야 했으며 한서진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한서진은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봤으며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약혼식을 박차고 나간 그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고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며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직은 시기상조였으며 일단 싸움부터 끝내야 했다. 눈을 감았고 잠이 들었으며 꿈속에서 도윤이 나타났다. 그날 강도윤은 사랑을 잃었지만 인간을 얻었고 한서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으며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약혼식이 무산됐고 스캔들이 터졌으며 서울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진실은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날 거였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준비했다.